자, 먼저 치킨 40만 마리가 어느 정도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6만 6천석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서 만약에 국대 경기가 열려서 만석이 됐다고 칩시다. 거기 있는 모든 인원이 치킨을 4.5마리씩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자,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여름이 정말 덥긴 덥습니다. 사실 대구라기보다는 대구 정말 근교에 바로 옆에 정말 가까이 붙어있는 이 경산에 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산이라고 하면 어딘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편의상 대구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이해해주세요. 여튼 뭐랄까요, 좀 이 대구의 여름은 좀 아픕니다. 한여름에 나가면 아파요. 이렇게 따갑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파요. 해가 날 좁히는 느낌이야. 너무 아파. 그 정도로 더운데 이 대구 더위가 절정으로 향하는 한여름 7월, 대구에서 정말 큰 축제가 하나 열리죠. 바로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짧게나마 이 무대에서 인사드릴 시간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분들 부탁드릴게요. 여튼 이제 곧 찾아올 치맥 페스티벌을 기다리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전국 최대 치맥 페스티벌이 왜 하필 대구에서 개최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맥 페스티벌이 왜 대구에서 개최가 됐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자, 먼저 오늘의 영상 세 줄 요약. 첫 번째, 양념치킨은 대구에서 탄생했다. 두 번째, 대구의 땅값이 가장 비싼 동네 범어동과 황금동은 원래 닭집이었다. 세 번째, 올해 치맥 페스티벌에 K2 온대요. 김성면씨. 자, 대구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 매년 10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온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0만 명 더 늘어서 110만 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야, 미어 터지겠는데? 여튼 여기는 매년 갈 때마다 사람에 치였다 오는 느낌이라서 익숙합니다. 자, 여튼 치맥 페스티벌은 단일 음식 축제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요. 가장 많은 인원이 오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좀 예전 통계긴 합니다만 최근 통계가 없어서 예전 통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1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튼 축제 기간 동안 닭이 40만 마리 정도, 그리고 맥주가 30만 리터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치킨 40만 마리가 어느 정도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6만 6천석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서 만약에 국대 경기가 열려서 만석이 됐다고 칩시다. 거기 있는 모든 인원이 치킨을 4.5마리씩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 4.5마리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치킨 누가 4.5마리씩 먹어? 대단하죠? 전국에 있는 닭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 무섭지. 자, 그리고 맥주 30만 리터가 어느 정도냐? 500ml 캔 기준으로 한 줄로 쭉 세웠다고 칩시다. 첫 캔에서 마지막 캔까지 차로 1시간을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축제 5일간, 단 5일간 소비되는 양인 거죠. 근데 화장실 진짜 전쟁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치맥 페스티벌 갈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나 방문객의 수가 정말 많아서 놀라는 것도 있지만 화장실 관리 상태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유독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100만 명씩 오는 축제에 화장실 상태 이렇게 깔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축제 관계자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대박이네. 올해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축제 기간 동안 정말 어마무시한 양의 치킨과 맥주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치맥 페스티벌의 공연 라인업도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는 청아, 박명수, 비아이, 권은비, 딘딘, YB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공연을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저는 K2의 김성면 씨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녀의 연인에게 알고 있나요 지금 그대가 지닌 행복. 낭만 있죠. 자, 그런데 이 치맥 축제가 첫 해 기획할 때부터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2013년이 첫 해였는데 다들 반응이 대구 더위에 야외에서 뭘 먹는다고? 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개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땡볕에 뭐 덥긴 했지만 시원하게 맥주도 먹고 치킨도 먹고 또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야외에서 맥주에 치킨, 낭만이 있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덕분에 4일간 27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축제가 첫 해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결과인 겁니다. 여튼 그렇게 치맥 축제가 매년 개최되다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는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들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념치킨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치느님께서 이 양념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곳인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럼 그 양념치킨을 개발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위대한 분이 누구시냐 궁금하잖아요. 멕시칸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윤종계 회장님께서 양념치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분이 유퀴즈에도 나왔었는데 아주 유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진짜 옆집 할아버지 같으세요. 자, 이 양념치킨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아주 장인 정신이 빛이 나는데, 당시 윤종계 회장님이 운영하시던 치킨 가게가 테이블이 2개 정도밖에 없어서 뭐 매장에서 판매를 하신다기보다는 뭐 포장이나 배달 위주로 좀 이렇게 장사를 좀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해서 가는 손님들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치킨이 식으면서 퍽퍽해지는 거예요. 또 딱딱해지기도 하면서 입을 다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드시는데 불편함도 있고 맛도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그때 김치가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김치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이 묻으면 좀 이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수분감이 좀 생기고 맛도 좀 있으니까 이거다 싶었겠죠. 그렇게 6개월간 온갖 재료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다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물엿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넣어보니까 이거였던 거지. 맛이 잡혔던 거예요. 그렇게 양념치킨이 개발이 됩니다. 그게 1980년이었어요. 유퀴즈에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돈을 말 그대로 갈퀴로 쓸어 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유쾌한 윤종계 회장님, 그 정도가 아니고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우, 표현이 맛있네요. 그리고 이분이 그 치킨무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치킨 아버지 아닌가요? 이분 동상 만듭시다. 에? 자, 그리고 이분 밑에 계시던 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한 게 뭐 멕시카나 교촌, 처갓집 등등 뭐 지금 전국에서 이름이 좀 날리고 있는 치킨 브랜드들인데요. 그렇게 양념치킨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고 대구가 수많은 치킨 브랜드들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구가 치킨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근본인 거야. 참고로 멕시칸이라는 이름이 멕시코랑은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냥 맵고 시고 달콤한 치킨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이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이 원래는 닭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근방이 전체적으로 양계장이었던 거죠. 에이, 뭐 그냥 뭐 몇 개 있었겠지. 아니요, 섭섭합니다. 1975년 기준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서 무려 48개의 부화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 양계장의 7-80%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뭐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거기가 양계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대박이죠. 거의 뭐 대구가 닭의 성지였던 거예요. 뭐 아침에 알람이 필요 없었던 거지. 새벽만 되면 여기저기서 꼿꼿하게 했던 거지. 1900년대 서문시장에는 개전곡이라는 닭만 판매하는 구역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서문시장이 전국에서도 정말 큰 시장이었다고 해요. 3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그 큰 시장의 30% 정도가 닭만 판매하는 곳이었다고 하니까 꽤 큰 규모였겠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들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닭 부화장인 신기 부화장이 대구에 생겼습니다. 이게 전국에 달걀과 닭고기를 담당하던 곳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그 규모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규모를 점점 키워가면서 사육 농장으로 까지 확장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광복 후에 전쟁이 터지죠. 나라가 초토화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식량난이었던 거죠. 이걸 극복하려고 1962년부터 66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 계획은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를 이루는 게 주요 목표였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을 통해서 해외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구조를 만드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가발이나 뭐 옷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농업은 포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이 당시에 농업의 주요 과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양계가 부업으로 장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노인들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병아리를 무상으로 분양을 하기도 하고요. 부화장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도 좀 하면서 점점 양계 시장을 키워가려고 목표를 잡고 있었대요. 이 정부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식량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공간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지 못했던 거죠. 비교적 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키울 수 있고 먹이도 좀 적게 줘도 되는 닭을 키우는 것이 농가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도 또 먹거리가 필요한 시장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사료를 수입해 오기 시작해요. 사료는 좀 더 저렴해지고 가성비는 훨씬 더 좋아졌던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 이때 산란계와 육계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약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닭고기와 계란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합니다. 거기에 미국계의 브로일러라는 품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토종닭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었다고 합니다. 도축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요. 사료는 절반만 줘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육질은 훨씬 더 부드럽고 계란은 연 단위로 따지면 뭐 몇 배나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짱이죠. 여튼 그렇게 양계 산업이 전문화되면서 전문 양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973년에는 대한양계협회가 만들어지고 축산물 품질관리법 등이 제정되기도 하면서 양계 산업이 탄력을 받아요. 여튼 이렇게 양계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에는 이미 큰 닭 사육장과 부화장, 그러니까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대구는 순풍을 만났죠. 거기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특히 대구는 경부고속도로랑 경부선 철도가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유통에는 기가 막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부업이나 전업의 느낌에서 기업의 형태로 산업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 치킨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점점 더 치킨의 성지가 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똥집이 원래 안 먹었던 부위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똥집이 원래는 버리던 부위였대요. 1970년 당시 봉제나 섬유공장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닭고기를 사 먹기에는 좀 부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부속물들은 거의 다 버리는 거였대요. 당시에 양계장이 대구에는 정말 차고 넘쳤으니까 이 닭의 부속물들을 버릴 바에는 술안주하게 좀 저희 좀 주세요 해서 그 중에서 똥집을 볶아 먹고 튀겨 먹었는데 너무나 쫄깃하고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게 현재 닭똥집 튀김입니다. 이 대구가 원조래요. 현재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오늘은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유, 특히 대구가 치킨의 성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대구에 살면서 잘 몰랐던 내용이라서 아주 흥미롭게 알아봤던 것 같고요.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두류공원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대구의 더운 날씨 제대로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 오셔서 치킨도 뜯고 맥주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더위도 좀 먹고 하면서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럼 또 다음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잉!